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비밀입니다. 마그네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왜 효과가 없는지 아세요? 단 한 가지를 빼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한 가지만 채우면 30분 안에 잠들 수 있어요. 믿기시나요? 30년 전 젊었을 때는 누우면 바로 잠들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밤이 두려워졌어요. 또 뒤척이겠구나, 또 시계만 보겠구나. 이제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포기하고 계시죠. 잠깐만요. 포기하시기 전에 이것 하나만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단지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 스위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마그네슘만 먹으면 안 돼요. 그 마그네슘에는 빠진 퍼즐 조각이 있거든요. 이 퍼즐 조각을 모르고 마그네슘만 먹으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퍼즐 조각이 뭘까요? 바로 세 가지예요. 첫째, 마그네슘 종류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마그네슘 대부분은 산화 마그네슘이에요. 이건 흡수가 10%밖에 안 됩니다. 100 먹으면 10만 쓰는 거예요. 나머지 90은 그냥 버려지는 거죠. 둘째, 먹는 시간이에요.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됩니다.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놓치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마그네슘을 혼자 먹으면 안 돼요. 특정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해요. 왜냐고요? 마그네슘은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만 해요. 그런데 수면 호르몬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그 재료가 바로 음식 속에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정확히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안에 변화가 느껴져요. 몇 주 안에 달라지고요. 한 달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수면장애를 진료해온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박민수 교수입니다. 오늘 이 모든 걸 낱낱이 공개합니다. 어떤 마그네슘을 사야 하는지, 성분표에서 어떻게 찾는지까지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식 조합이에요. 오늘은 세 가지 조합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불면증 타입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잠드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분들,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각각을 위한 특별한 조합이 있어요.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세 가지 조합 중 어떤 걸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적어주세요. 네, 몇 달 전이었습니다. 67세 김영자님이 찾아오셨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우셨어요. 딸이 함께 오셨더라고요. 딸분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요즘 계속 같은 말씀만 반복하시고 아까 먹은 음식도 기억 못 하신다고요. 김영자님께 여쭤봤더니 본인도 불안하시대요. 자꾸 깜빡하는 게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냐고 물었더니 5년 전부터래요. 낮에는 텔레비전 보다가 자꾸 졸음이 쏟아져서 소파에서 2~3시간씩 자셨대요. 밤이 되면 9시쯤 침대에 누우시는데 잠이 안 와서 11시까지 뒤척이신대요. 간신히 잠들면 자정 무렵 한 번, 새벽 2시쯤 한 번, 4시쯤 또 한 번 깨신다고 했어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밝아 있고 온종일 머리가 무겁고 멍하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마그네슘을 이미 6개월째 드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방에서 꺼내신 제품을 보니 산화 마그네슘이었어요. 흡수율이 10%도 안 되고 위장만 자극하는 형태였죠. 게다가 아침 식사 후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즉이어 웰키조, 이야까머슴, 프나드 러시안 마미나 스나슨. 어머님 지금 드시는 마그네슘은 흡수가 거의 안 되는 종류예요. 그리고 시간도 잘못 드시고 계세요. 마그네슘 종류를 바꾸시고 저녁에 특정 음식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낮잠을 20분 이내로 줄이시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일주일 뒤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김영자님이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밝아지셨더라고요. 교수님, 아시아르 진짜 신기해요. 바나나랑 우유, 호두 먹고 마그네슘 먹으니까 30분 안에 잠들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알아서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낮잠을 15분만 자니까 밤에 훨씬 잘 자요. 아침에도 6시 반이면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딸이 그러는데 요즘 깜빡하는 것도 많이 줄었대요.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세 가지 조합만 알아도 여러분의 수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생체식의 회복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불면증과 직접 연결되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흡수율 낮은 산화 마그네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마그네슘 제품은 산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형태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우리 몸에 실제로 흡수되는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글리시네이트 형태의 마그네슘은 체내 이용률이 산화 형태보다 무려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들어가는 양이 홀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67세 김영자님이 바로 이 문제로 고생하셨던 겁니다. 산화형 마그네슘을 6개월간 먹었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바꾸고 일주일 만에 숙면을 되찾으셨어요. 이게 바로 형태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품 겉면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글리시네이트, 트로네이트, 시트레이트 같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그냥 마그네슘 또는 산화 마그네슘이라고만 써 있다면 흡수율이 낮은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N은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도 잘 안 되지만 위장 장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이 내 몸에 안 맞는다고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형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태의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잘못된 복용 시간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마그네슘은 언제 먹느냐가 효과를 좌우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또는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이란의 이스파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이 시간대에 마그네슘을 복용했을 때 수면 효율이 1%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11%라는 숫자가 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수면의 질에서 11%는 엄청난 차이예요. 70세 박정숙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아침에 다른 영양제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셨어요. 한 달이 지나도 불면증이 계속됐죠. 제가 복용 시간을 저녁 9시로 바꿔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숙면 효과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저녁이 좋을까요? 마그네슘은 신경을 이완시키고 근육을 편안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이 효과가 저녁 시간대에 나타나야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거죠. 아침에 먹으면 낮 시간 동안 효과가 다 사라지고 정작 필요한 밤에는 아무 작용도 하지 못합니다. 그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2시간 정도 지난 뒤 위가 편안한 상태일 때 마그네슘을 드세요. 식후 바로 먹으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조금 시간을 두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카페인을 드셨다면 최소 2시간은 지나서 마그네슘을 섭취하세요.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마그네슘을 언제 드시나요?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음식과 따로 섭취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그냥 물과 함께 삼키기만 하세요. 하지만 마그네슘은 특정 영양소와 함께 먹어야 효과가 몇 배로 높아집니다. 특히 트립토판과 비타민 B6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양소들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하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마그네슘을 이런 음식과 함께 섭취했을 때 멜라토닌 생성이 최대 5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74세 김정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게요. 이분은 마그네슘을 물과 함께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죠. 바나나 하나, 호두 몇 알, 따뜻한 우유와 함께 드셔보세요.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밤새 깊이 주무시게 된 거예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둘 다 들어있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멜라토닌이 있고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하죠. 이 조합이 만나면 수면을 돕는 완벽한 팀이 되는 겁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 바나나 1개와 호두 서너 알을 먹고 따뜻한 우유 200ml 정도를 마신 뒤 마그네슘 200mg을 드세요. 이게 최고의 조합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복 상태에서 마그네슘만 먹으면 위가 자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마그네슘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나요?
혹시 그냥 물만 마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칼슘제와 동시 복용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드세요. 둘 다 중요한 미네랄이니까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게 큰 실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같은 통로를 이용해서 흡수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먹으면 서로 경쟁하게 되고 결국 둘 다 흡수율이 떨어져요. 연구에 따르면 두 영양소를 같은 시간대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30%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69세 이순자님이 바로 이 문제를 겪으셨어요. 이분은 아침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드셨는데 불면증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제가 내 안에 해서 아침에는 칼슘만 드시고 저녁에는 마그네슘만 따로 드세요. 이렇게 바꾸신 후 일주일 만에 숙면을 되찾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 먹어야 할까요? 칼슘은 뼈와 치아를 만드는 데 필요하고 낮 시간 동안 활동할 때 근육 수축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는 게 좋아요. 반면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니까 저녁에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칼슘제를 드시고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는 마그네슘을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두 영양소 모두 제대로 흡수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칼슘제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간을 나눠보세요. 다섯 번째는 생체 시계가 무너진 생활 습관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마그네슘을 먹어도 생활 패턴이 엉망이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마그네슘은 수면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시계 자체가 고장나 있으면 스위치를 눌러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하루 24시간 주기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장기 연구를 보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규칙적인 생체 리듬이 중요하다는 거죠. 72세 이순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달랐어요. 어떤 날은 6시에 일어나고 어떤 날은 9시까지 주무셨죠. 낮잠도 1시간 넘게 자셨고 저녁 식사는 밤 10시에 하기도 하셨습니다. 당연히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제가 생활 패턴을 바꿔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가에서 15분간 햇빛을 쬐고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저녁 식사는 7시 전에 끝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저녁 9시에 드셨죠. 한 달 후 이분의 수면 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것. 이게 생체 시계를 정상으로 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특히 아침 햇빛이 중요합니다. 햇빛은 우리 뇌에 지금이 아침이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뇌가 낮 동안은 세로토닌을 만들고 밤이 되면 그걸 멜라토닌으로 바꿔서 잠이 오게 만듭니다. 하지만 햇빛을 안 쬐면 이 사이클이 깨지는 거죠.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가나 야외에서 15분간 햇빛을 쬐세요. 낮잠은 20분 이내로만 자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잠을 재울 수는 있지만 생체 시계를 바로잡지는 못해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의존하게 만들죠. 습관을 조정해서 시계를 바로잡는 게 진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의 아침 햇빛 루틴은 어떠신가요? 매일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계신가요? 이제 올바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들을 짚어봤다면 이제는 불면증을 완화하고 숙면을 돕는 실전 조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3가지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불면증 타입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 조합은 잠들기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특히 밤만 되면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분들께 딱이에요. 바나나, 우유, 호두, 그리고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는 거예요. 바나나는 정말 완벽한 수면 식품이에요. 트립토판도 들어있고 비타민 B6도 풍부하고 마그네슘까지 있어요.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가 다 들어있는 거죠. 거기다가 칼륨이 엄청 많아요. 이 칼륨이 뇌 신경세포의 흥분을 억제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혀줘요. 호두는 천연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불안과 초조함이 확 줄어들어요. 우유는 어떨까요? 트립토판과 칼슘이 많아요. 칼슘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몸의 긴장을 풀어줘요.
그리고 우유를 따뜻하게 마시면 더 좋아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천이 살짝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거든요. 이 과정에서 뇌 온도도 함께 떨어지는데 뇌 온도가 내려가면 잠이 빨리 와요.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나나 한 개를 준비하세요. 호두는 3알이면 충분해요. 소아네네베시오. 우유는 200ml 정도요.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40초에서 60초 정도 데워주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가 좋아요. 바나나와 호두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마시고 여유 있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따뜻한 우유를 천천히 마시세요. 다 드신 후에 마그네슘 보충제 200mg을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먹기 귀찮으시다면 믹서에 다 넣고 갈아서 스무디처럼 드셔도 괜찮아요. 효과는 똑같아요. 이 조합을 드시면 30분 안에 몸이 이완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고 따뜻한 졸음이 밀려오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조합은 중간에 자주 깨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새벽 1시에 깨고 3시에 깨고 5시에 또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께는 키위와 아몬드를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라고 추천드려요. 아르툰,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그리고 건강한 불포와 지방산이 많아서 뇌신경을 안정시켜요. 특히 폴리페놀과 비타민 E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데 이게 수면 중에 뇌가 흥분하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중간에 깨지 않고 계속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키위는 정말 놀라운 과일이에요. 천연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고 트립토판도 풍부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멜라토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요. 새벽 각성을 확실히 줄여줘요. 이 조합은 첫 번째 조합보다 가벼워요. 위에 부담도 적고요. 그래서 소화가 약하신 분들이나 가볍게 드시길 원하는 분들께 좋아요.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키위 한 개를 껍질 벗겨서 준비하세요. 아몬드는 5알이면 충분해요. 키위와 아몬드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다 드신 후에 마그네슘 보충제 200mg을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만약 위가 약하신 분이라면 키위를 살짝 익혀 드시면 훨씬 편해요. 키위를 1cm 두께로 썰어서 내열 용기에 담으세요.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40초만 돌리면 돼요. 살짝 데워지면서 신맛이 줄어들고 소화도 잘 돼요. 원하시면 꿀을 반 티스푼 넣으셔도 좋아요. 이 조합을 드시면 수면 효율이 높아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들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을 위한 조합입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밤만 되면 자꾸 떠오르고 내일 걱정에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께는 코코아, 두유, 꿀, 시나몬을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려요. 코코아와 두유에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풍부해요.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다 들어있는 거죠. 특히 코코아에 들어있는 터브로민이라는 성분이 특별해요. 터브로민은 심박수와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새벽에 깨는 걸 방지해요. 그리고 수면 중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뇌 온도를 낮춰줘요. 뇌의 온도가 떨어지면 입면이 빨라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상승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하는 거죠. 시나몬은 어떨까요? 시나몬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줘요. 꿀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유 200ml를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40초 데워주세요. 미지근하게 따뜻한 정도가 좋아요. 여기에 무설탕 코코아 가루 한 작은 술, 꿀 한 작은 술,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려서 잘 섞으세요. 천천히 마시고 다 마신 후에 마그네슘 보충제 200mg을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코코아 가루는 꼭 무설탕으로 사세요. 설탕이 들어간 코코아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설탕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거든요.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서 설탕이 안 들어간 순수 코코아 가루를 사시는 게 중요해요. 이 조합을 드시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스르륵 녹아내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편안한 숙면이 가능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3가지 음식 조합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의 컨디션과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계속 드셔도 되고 번갈아 가면서 드셔도 좋아요. 네 번째는 햇빛 루틴입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에요. 하지만 마그네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빛은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예요. 우리 눈으로 들어온 햇빛은 뇌의 시상하부에 전달되고
거기서 생체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낮에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밤이 되면 그게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침에 햇빛을 제대로 안 쬐세요. 집 안에만 계시거나 선글라스를 끼고 나가시거나 창문 너머로만 햇빛을 받으세요. 이러면 효과가 없어요. 제대로 된 햇빛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야외로 나가세요. 창가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밖에 나가는 게 좋습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하늘을 직접 보진 말고 자연광을 눈으로 느끼세요. 15분 이상, 가능하면 30분 정도 햇빛을 쬐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신호가 제대로 들어가야 밤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거든요. 아침 햇빛을 안 쬐면 하루 종일 생체시계가 헷갈려서 밤에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햇빛 루틴만 바꿨는데도 수면이 개선된 경우가 많았어요. 아침마다 산책을 하거나 베란다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정원에서 식물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햇빛 15분 실천 가능하신가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일주일 후 달라지실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기상과 식사입니다. 이것도 생활 습관이지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은 우리 규칙성 그리 좋아서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이 반복되면 몸이 그걸 학습하고 자동으로 준비하게 돼요. 아침 식사는 몸의 시계를 시작하게 하는 신호예요.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제 활동할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몸은 곧 쉴 시간이 온다는 걸 예상하죠. 하지만 식사 시간이 매일 달라지면 몸이 혼란스러워져요. 어떤 날은 7시에 저녁을 먹고 어떤 날은 10시에 먹으면 몸은 언제 쉬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수면도 영향을 받죠.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30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은 6시에서 9시 사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밤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겁니다. 야식이나 간식은 절대 피하세요. 밤늦게 먹으면 소화 때문에 몸이 활성화되면서 잠을 방해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몸은 시계예요. 시계는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매일 들쭉날쭉하면 시계가 고장나는 거죠. 여러분의 하루는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식사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라고요. 천만에요. 나이가 아니라 생체 시계가 고장난 거예요. 이 시계만 고치면 다시 젊었을 때처럼 잘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 위험이 2배로 올라가요. 심혈관 질환 위험도 42%나 높아지고요. 세포가 빨리 늙어서 텔로미어가 짧아져요. 기억력 떨어지고 낮에 자꾸 졸고 면역력도 약해져요. 병에 취약해지고 수명도 짧아지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뇌가 또렷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져요. 치매 위험도 확 낮아지고요.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압도 안정돼요. 심장도 튼튼해지고요.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도 덜 걸리고요. 무엇보다 텔로미어 길이가 유지되면서 세포 노화가 느려져요. 연구에 따르면 4년 7개월을 더 오래 살 수 있대요. 그럼 오늘 당장 뭘 하면 될까요? 딱 하나만 실천하세요. 오늘 저녁에 바나나 1개, 호두 3알, 따뜻한 우유 200ml 드시고요.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200mg 드셔보세요. 내일 아침 개운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셔서 창가에 앉아 15분 동안 햇빛 쬐세요. 이 2가지만 해도 일주일 후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이 탓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아직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요. 습관만 바꾸면 돼요. 내 몸을 믿고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몸이 다시 자기 리듬을 찾게 될 거예요. 67세 김영자님처럼, 70세 박정숙님처럼, 74세 김정자님처럼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낮 졸음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밤에 잘 자도 낮에 졸린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은 3가지 조합 중 어떤 걸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보실 건지 적어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력이 되고 다른 분들에겐 큰 응원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